지난 시간에 금에 대해서 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금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AS 그때 다 얘기하지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이런 부분이 있었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 그럼 금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자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애플도 자산이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대기업의 그런 자산까지 다, 주식까지 다 합쳐가지고 했을 때 1위가 단연 1위가 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시가총액 전체 다 합쳤을 때의 총액은 금이 단연코 1등이에요. 그럼 뭐 각국의 중앙은행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부자들인 사람도 보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들도 조금씩은 다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보유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골드바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골드바를 가지고 사는 것들은 별로 투자로서는 별로다. 그러니까 투자로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 통장으로 구입하는 거,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으로 구입하는 게 제일 좋다. 여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세금을 덜 지불하거나 수수료를 덜 지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물, 진짜 실물로 뽑아내는 거는 그건 뭐 장신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거를 투자로서 골드바를 가지고 저장해 두는 것들은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 이게 사실 수수료가 그때 그랬죠. 그냥 골드바를 만드는 그 순간 10%, 15% 정도 든다.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거래하는 것들, 실물로 가져오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니까 거기서 거래하는 게 수수료든 여타 세금이 제일 적게 들더라. 그럼 금값이 오르는 이유, 첫 번째는 경기가 침체돼요. 그러면 안전자산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금과 그 다음에 미국 국채예요. 그렇죠? 미국 국채. 국채라는 것은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행한 국채 또는 금인데 경기가 침체했어? 그럼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금을 사둬야지. 그래서 금을 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저금리예요. 너무 저금리. 이게 몇 년 전만에 저금리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0.25, 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기준금리가. 그렇으니까 기준금리가 그렇게 낮으면 다른 여타 시장금리도 그렇고 다른 것들,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채든 회사채든 다 낮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국채 같은 경우 미국 국채가 뭐 1년물, 2년물, 10년물 이런 것들이 한 1.25, 2% 이러면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해지 못하잖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 우리 금 살 거야. 뭐 이런 거죠. 이익이 안 남네? 라고 했을 때 자산에 대해서 금을 향하게 된다는 게 시각이.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채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채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자산인데 국채가 2%밖에 안 돼?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 안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금 사야 되겠네. 이래서 수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달러가 약세.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화폐가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는데 은행이 생기고 신용화폐라는 것들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들, 동전도 이거 다 신용화폐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보증은 뭐로 했냐면 금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본위 제도의 시작인데, 그래서 금에 대한 것들, 그럼 돈은 금이지. 금은 그 얘기 했었죠. 금으로 가지고 돈을 만들게 되면 실제로 그 금에 표시되어 있는 X만큼의 전체적인 비용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보면 지금 돈은 5만 원짜리를 만드는데 5만 원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 그 돈을 만드는 가격과 그 돈의 액면가의 차이를 우리는 시뇰리지라 그러는데, 그 효과를 누리는 것들, 그것들은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일 때는 늘 그래요.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가 좀 무심스럽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찍어내잖아요. 마음대로. 국채를 맡긴다고 하지만 국채도 사실 보면 안 갚으면 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파산이야 이러고 안 갚으면 땡인 거잖아요. 대부분 국채에 미국채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가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어요. 국가에서 어떤 채무를 졌을 때 그것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모라토리움을 선언해가지고 우리 못 갚아 배째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조금씩 오랫동안 장기간 조금씩 나눠서 갚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채를 더 발행해서 한참 지나고 그래서 국채를 새로 발행해서 기존 것들을 갚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기존에
발급했던 국채를 발급했을 때의 돈의 가치하고 그래 나중에 발급했을 때 돈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1억만큼의 국채를 발행했어요. 근데 한 10년 있다가 1억을 찍어냈다고 하면 10년 전에 1억의 국채의 가치하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1억의 국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 10억을 찍어서 갚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 그 다음에 모든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빚을 갚는 것은 빚을 내서 갚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지나면 원래 빌렸던 그 빚의 가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는 떨어지더라. 왜? 돈은 늘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도 돈이, 그러니까 상업화폐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돈의 양은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돈이 준다라는, 유동성을 줄인다라는 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속도,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이제 1000억, 1100억, 1200억 이렇게 오르던 걸 1000억, 1050억, 1100억 이렇게 급간을 줄이거나 양을 줄인다라는 거죠. 유동성을 줄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얘기예요. 이럴 때 달러가 약세일 때 금값은 오르더라. 또 하나 지난번에 질문하신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왜 근데 금값이 전국 전 세계적인 시세가 있는데 이건 뭐 뉴욕이라든지 뉴욕 뭐 증권거래소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매겨지는 공통적인 금값이 있는데 왜 나라마다 금값이 다르냐.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오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거 보면 실제로 환율이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환율이 달라요. 기준은 미국의 달러지만 영국의 파운드랑 미국의 달러하고 비교도 하고 엔화랑 미국의 달러도 비교하잖아요. 각국의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마다 금값은 달라지는 거죠. 원래 전 세계적인 공통적으로 금값은 일반적인 금값이 있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환율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의 유통 마진. 그쪽 시장에서는 우리는 1%만 마진 먹을 거야. 근데 우리는 시장 1.1은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처럼 요구 수익률이 다 달라지잖아요. 개인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나라마다 시장의 유통 마진이 다르기 때문에 금값은 조금씩 다르더라. 또 하나 마지막에는 수급량이에요.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 금이 1톤이 들어왔어요. 근데 1톤에 대해서 한 10,000명이 살려고 해요. 근데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금이 똑같이 1톤인데 거기는 10만 명이 살려고 해요. 단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오르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100명이 살려고 하고 일본이 100명이 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1톤, 거기에는 10톤 이러면 가격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 당시에 수급량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하더라. 근데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기준점으로 향해서 이렇게 모여둔다라는 거죠. 이거는 단기적으로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는 되게 많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이게 각국의 금값이 다른 이유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왜 코인은 또는 왜 다른 자산들은 다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